예상을 밑돈 소비자 물가지수, 이 CPI의 3대 지수가 일제히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처음으로 이 종가 기준으로서는 사상 최초 47,000선을 넘어섰고요. 약 1%대의 상승세 보였습니다. 나스닥도 1.15%, 1%가 넘는 강세를 시현했고 또 주말 사이에 바클레이시는 S&P 500 지수가 연말까지 7,250포인트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고요. 또 S&P 500은 0.79%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럼 밤 사이에 또 주말 사이에 지난 금요일 시장을 움직였던 세 가지 이슈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날 시장이 훈풍을 불게 만들었던 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 9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즉 물가지표가 생각보다 상당히 견조하게 잘 나와줬습니다. 이 전년 대비해서는 3% 상승했고요. 또 전월 대비해서는 0.3% 올랐는데 이 예상치를 각각 1%포인트 하회 밑돌았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이 근원 CPI 역시 마찬가지로 모두 다 예상치를 각각 1%포인트 하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근원 CPI의 경우에는 이 7, 8월 대비해서 상승세가 둔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그간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았었던 이 물가에서 한시름을 덜게 된 것이죠. 이 남은 10월과 12월 이 때문에 이 연내 두 차례 남은 통화정책회의에서 총 2회 그러니까 50bp의 추가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지금 시각 기준으로 97%가량으로 유력해졌습니다. 또 이어서 뿐만 아니라 물가지표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비심리 관련 지표, 또 제조 PMI 내부에서도 고용 관련된 세부 항목들이 계속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줬는데요. 가장 먼저 이 소비자들의 경기 자신감을 드러내는 이 10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53.6으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된 모습을 고스란히 나타냈습니다. 또 거기에 제조업 경기의 온도계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조업 10월 PMI가 52.2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개선세를 보였습니다만 문제는 이 세부 항목 중에서 고용 관련된 지표가 1포인트 이상 위축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소비 심리는 얼어붙어 있고요. 또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 고용 불안도 남아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 완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더 높아진 하루였습니다. 개별주 이슈도 강했는데요. 이 구글과 엔트로픽이 파트너십을 확대했다는 소식, 사실상 그 전거래일부터 주가에 반영되긴 했는데 이날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재확인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관련주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향후 수백억 달러 규모의 구글 AI 칩 TPU에 대해서 최대 100만 개를 엔트로픽 측에서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참고로 TPU는 현재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엔비디아 칩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구글의 AI 칩입니다. 이 엔트로픽이 또 뿐만 아니라 기존 AI를 훈련하는 데 있어서 엔비디아의 GPU를 계속적으로 활용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엔비디아도 2.25% 상승했고요. 또 TPU 개발의 핵심 파트너사 브로드컴이 2.86% 상승했습니다. 물론 알파벳 역시 2% 후반대에 굉장히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그럼 과연 지난 금요일 이 시장의 돈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바로 한눈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7 중에서는 이 과속 주행 모드 관련해서 안전 논란이 일었던 테슬라를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약 2%대 상승세를 보여준 엔비디아와 또 구글, 필두로 전반적으로 초록불, 상승불이 강하게 들어와 있고요. 소비재가 부진한 소비 심리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빨간불, 하락불을 켰습니다. 더욱이 은행주는 다시 한번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신용 위험을 보다 낮출 것이란 기대감에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다시 한번 유가가 소폭 하락하면서 이 에너지 관련주들 다시 한번 하락하는 빨간불 보이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어서 히트맵에는 없지만 우리 시장에도 영향력이 큰 네 가지 테마성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날은 긍정적인 분위기들이 연출이 됐는데요. 양자 컴퓨팅도 그렇고 또 가상자산이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올라섰습니다.
우선 양자 컴퓨팅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온 가운데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IBM과 AMD 사이에서 이 양자칩 관련 호재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소식이 양자 컴퓨팅에 대한 상용화를 더 앞당길 것이란 그런 기대감에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특히나 실스큐가 강하게 올라섰는데요. 약 22% 상승했습니다. 이 나스닥 내 최고 등급 시장인 글로벌 셀렉트 그룹으로의 이전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만큼 재무 건전성이나 유동성, 수익성 등이 높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어서 가상자산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섰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 관련주들도 이어서 강세에 시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난 금요일 시장을 움직였던 M7 특징주들부터 가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목을 가장 이끌었던 건 역시나 테슬라였습니다. 3.4%, M7 중에서는 유일하게 하락을 켰고요. 그 급락폭도 굉장히 컸습니다. 이달 초에 새롭게 배포한 FSD,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 업데이트 버전에서 과속주행 관련된 문제가 보고됐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교통당국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업데이트에 따라서 주행 가능한 최대 속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이용자들이 이 모드를 매드맥스 모드로 부를 정도로 상당히 안전성 관련해서 속도 문제가 불거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아마존도 1.41%, 굉장히 여타 다른 M7 종목과 비슷하게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키방크가 목표 주가로 $300를 제시했는데 이 아마존의 AI 잠재력을 현재 시장이 과소평가하고 있다라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현재 아마존의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약 34%의 추가 상승 여력을 제시한 게 바로 $300고요. 또 이어서 애플도 1% 이상 올랐습니다. 이 텍사스에 위치한 신규 생산 라인이 가동의 속도를 올리면서 AI 서버 출하가 계획보다 앞당겨졌다라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AI 서버는 이 팀 쿡 CEO의 말에 따르면 애플 인텔리전스를 구동하는 데 활용될 계획이고요. 이어서 나머지 주요 대형주들 빅테크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는 다음 주 우리 시각으로 이번 주 목요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0.59% 상승했습니다. 계속해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주요 은행들의 이 목표가 상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트루이스트는 목표가 $880에서 $900로 상향 조정했고요. 또 스티펠은 목표 주가 $900와 함께 매수 등급을 재확인하면서 기대감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 관련된 소식들이 최근 들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엑스박스 사업부에 관련해서 엄격한 수익 목표를 설정했다라고 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모아졌고요. 0.6% 상승 마감했습니다. AMD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양자 컴퓨팅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IBM이 양자 컴퓨팅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양자 오류 수정 알고리즘에 AMD 칩을 활용했는데 이게 굉장히 성공적으로 구동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AMD는 7.63% 상승했고요. IBM 역시 약 8%의 강세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이 주요 테크주들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이 5.96% 상승했는데요. 전일 장 마감 직후에 인텔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개인용 PC 수요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이 때문에 디램과 낸드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에 이날 좋은 흐름 보였고요.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인텔은 0.31% 상승했습니다. 사실상 이날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요. 문제는 전일 장마감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약 7%대 상승을 보였다는 점 기억나실 겁니다. 굉장히 아쉽게도 정규장에서는 상당히 상승폭이 제한됐었는데 이 예상을 크게 웃돈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가 사실상 정부 지원에 따른 일회성이다라는 평가와 함께 또 파운드리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이날 부각이 되면서 사실상 상승폭이 상당히 아쉬웠던 인텔이었고요. 이어서 포드는 12% 급증했습니다. 3분기 호실적과 더불어서 이 $10억 가량 규모의 이 대규모 관세를 충분히 흡수할 여력이 있었다라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이 자동차주들에 대해서 관세 영향이 아직까지는 버틸만 하구나 긍정적인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이어서 매크로 지표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0.47% 내리면서 61달러 선 중반대에 걸쳐져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모든 해안에서 석유 시출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공급 증가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기 때문이고요. 원달러 환율 여전히 2원가량 오르면서 1,440원 선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한미 관세 협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이달에만 2% 넘게 추락했습니다. 현재 엔화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지만요. 현재로서 이 10월 들어서 봤을 때 엔화가 사실상 평가 절하 1위 주요 통화고요. 2위가 바로 원화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상당히 우리 원화도 약세를 현재 보이고 있다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도 1.8% 상승했습니다. 이날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갔기 때문이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JP모건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대출 담보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가상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바람이 불었습니다. 또 이어서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물가지표,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세를 보이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는 대체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금 가격이 하락했고요. 미국채 10년물과 또 미국채 2년물은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주말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뉴스들이 많이 업데이트됐습니다.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미중 간의 정상회담 이번 주 토요일이죠. 31일 에이펙에서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포괄적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소식이 종전 이 속보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대표단이 정상들을 만나게 하기에 앞서서 말레이시아에서 사전 조율 성격으로 이 이틀간 회담을 진행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논의가 됐습니다. 우선 미국은 중국 제품에 대한 100% 추가 관세 부과를 사실상 철회했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중국은 대규모 대두구매를 재개함과 동시에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렇게 밝혔고요. 이 수출 통제가 해제됨에 따라서 관련된 이 반도체 관련주들 뉴욕 증시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 보일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관련된 발언도 이어나갔는데요. 지난 25일 토요일 우리 시각으로 낮 시간대에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한국 측이 준비되면 나도 준비됐다. 그러니까 자신이 들이민 이 예산안을 한국 측이 합의해 주길 바라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발언 이어나갔고요.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남북 경협주들 흐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또 미국은 이제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또다시 한 번 더 이어졌는데요. 이 유럽의 신용평가사입니다. 이 스코프 레이팅스가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번에 AA- 평가는 지난 피치 그리고 무디스, S&P로 꼽히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의 등급보다는 2단계가량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어서 이번 주 주요 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사전 협상 결과는 현재로서는 나와 있는 상태다라고 종전에 말씀드렸고요. 또 이어서 10월 28일 화요일 에이펙 CEO 서밋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방한을 할 예정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10월 29일 수요일에는 이제 파월 의장의 연준 의장의 발언과 동시에 금리 인하 관련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사실상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파월 의장이 양적 긴축 시점에 대해서 어떤 힌트를 남길지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중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대거 기다리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메타가 우리 시각으로 목요일 실적 발표하고요. 애플과 아마존 역시 그 다음 날 이 장마감 후에 우리 시각으로 금요일 기준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럼 과연 이 현장 분위기는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번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또 에이펙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가 있을 한 주입니다. 특히나 환율이 좀 진정세를 보일지 주목해 보셔야겠는데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 시장에서는 사실상 환율의 상단을 1,460원까지 열어두어야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한미 무역 협상이 관세 협상이 조금 더 순항하게 된다면 확실하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이 환율에 대한 부분은 잠시 접어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역협상 관련해서 이 움직임을 보일 만한 섹터들 우리 시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반도체 움직일 수가 있겠고요. 또 가장 큰 관건은 자동차 관세. 현재 25%가 과연 유럽과 일본의 15%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을지 여기가 과연 우리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주요한 분수령이 될 예정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휘토류가 밤사이에 또 상당히 주말 사이에 중국이 유화적인 태도로 전환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련해서 그동안 휘토류 수출 통제로 상승을 했던 기업들은 오늘 약간 되돌림을 보이겠고요. 반도체에게는 전반적으로 호재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반도체주들의 주가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이번 주에 한미 정상회담부터 또 미중 간의 정상회담, 또 마지막으로는 한중 간의 정상회담까지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 FOMC에서의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된 지금 이 순간 과연 어디에 좀 집중을 해봐야 할지 저희 잠시 후에 전화 연결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글로벌 빅 이슈로 넘어가기 이전에요. 이 주말 이슈 체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포괄적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 이 소식에 다시 한번 시장이 좀 선물 시장에서도 큰 폭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상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완전히 다시 한번 철회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이 중국은 대규모 대두 구매를 재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미국이 협상 카드로서 대두를 강력하게 제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우리 정부가 그간 선을 그어왔었던 농산물 추가 개방에 대해서도 오늘 관련 움직임이 나올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봤습니다.